이제 고요히 귀 기울여 보세요. 11,000년 전 그 아득한 시간의 메아리가 지금도 이 깊은 협곡 어딘가에 숨죽여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국제뉴스 화면에 이란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따라오는 그 격렬한 소리들의 말이죠. 공습경보의 사이렌, 속보로 전해지는 분쟁 소식,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오가는 날선 정치적 언쟁까지. 하지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총성이 아니라 고대 축제에서 울리는 다프북의 경쾌한 리듬이 지배하는 전혀 다른 얼굴의 이란이 존재합니다. 절벽에서 절벽으로 메아리치는 호레이의 시적인 노랫가락이, 그리고 구름 속에서 잠든 마을들의 부드러운 숨결이 있는 곳, 이 아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집과 길의 경계가, 사적인 공간과 공동의 공간을 가르는 선이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동굴 천장에 켜켜이 쌓이는 그을음이라는 보호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풍경과 완벽하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의 철학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이제 이란의 진짜 영혼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생존이란 역경과의 지루한 싸움이 아니라 인내와 다정함으로 빚어낸 한편의 사랑 노래입니다.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에서 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 하나가 700년이 넘도록 삶의 온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모래화산이 폭발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흘러내린 화산재와 용암이 굳어져 응해암이라 불리는 부드러운 암석이 되었고, 수백 년에 걸친 바람과 비가 그 암석을 깎아내어 뾰족하게 솟은 원뿔 모양의 봉우리들을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파내면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이런 형태의 동굴 생활이 관광객을 위한 박물관의 전시물이 아니라 실제로 숨쉬고 있는 진짜 삶의 터전으로 남아있는 지구상 몇 안 되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들을 카란이라 부르는데 벌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위탑 안으로 들어서면 뜻밖에도 아늑한 온기가 감돕니다. 돌벽의 두께가 때로 거의 2m에 이르다 보니 실내 온도는 언제나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한낮의 태양이 이란 대지를 뜨겁게 달굴 때면 방 안은 마치 천연 에어컨이라도 켜진 듯 시원하고, 살을 애는 산속 겨울이 찾아오면 그 같은 벽이 작은 화롯불의 온기를 따뜻한 담요처럼 붙잡아둡니다. 대부분의 원뿔집들은 3, 4층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보통 1층은 염소나 양 같은 가축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위층은 부엌과 거실로 사용됩니다. 이른 아침, 마을은 눈에 보이기도 전에 소리로 먼저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것은 좁고 가파른 돌길을 또각또각 딛는 당나귀들의 어긋난 발걸음 소리입니다. 무거운 호두자루나 새로 짠 손뜨개 카펫을 옮겨야 한다면 당나귀야말로 이곳의 택시나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작 연기 냄새가 밀려옵니다. 고개를 들면 바위 원뿔 띠 끝자락에서 가느다랗고 푸른 연기줄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여인들이 숯불을 지펴 오래된 구리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 주전자는 몇 대에 걸쳐 집안에 전해 내려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엌의 화덕은 현대식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돌바닥에 파낸 구멍이며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길이 대를 이어 어루만져 반질반질하게 다른 자리입니다. 만약 현지인이 당신을 집 안으로 초대한다면 온전히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경험하는 의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설탕을 찻잔에 그냥 저어 넣지 않습니다. 대신 나바트라 불리는 딱딱하고 노란 각설탕을 건네줍니다. 그 작은 조각을 이 사이에 물고 뜨겁고 진한 차를 그 사이로 홀짝이며 마십니다. 그것은 인내에 관한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단맛은 서두르지 않고 아주 조금씩 서서히 번져갑니다. 이곳에는 완벽한 모서리도 곧게 뻗은 선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얼음처럼 차가운 산속 샘물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나르고 험준한 절벽에 기대어 빨래를 널며 살아가는 소박하고 근면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 동네 골목을 걷다가 문득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누군가의 지붕 위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지요? 해발 약 1130m에 자리 잡은 이곳에서는 세상의 상식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산의 경사가 거의 60도에 이를 만큼 가파른 탓에 애초에 전통적인 도로를 놓을 만한 평평한 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년도 더 전에 이곳에 터를 잡은 사람들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한 집의 지붕을 그 위에 있는 집의 앞마당이자 보도로 삼은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자동차가 물리적으로 그 좁고 얽히고 설킨 지붕과 계단을 다닐 수 없기에 엔진의 굉음 대신 이웃들이 나누는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집들은 하나같이 독특한 황토빛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는 카스피해에서 거의 매일 오후마다 밀려오는 짙은 잿빛 안개 속에서도 건물이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 수대에 걸쳐 이어져 온 선택입니다. 작고 따뜻한 부엌 안에서는 여인들이 야생 산나물과 렌틸콩, 손수 뽑은 국수로 만드는 걸쭉하고 든든한 수프, 아시 레슈테를 정성껏 끓이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거닐다 보면 다시 말하지만 그 골목은 문자 그대로 누군가의 지붕인데 나무로 된 문간에 앉아 빠른 손놀림으로 알록달록한 양털 인형을 뜨고 있는 할머니들을 만나게 됩니다. 빨강과 초록이 어우러진 이 생기 넘치는 인형들은 이 마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사적인 공간이란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찬 공이 두 층 아래 이웃집 마당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 양파를 볶으면 온 동네가 오늘 저녁 메뉴를 알아챕니다. 이런 물리적인 밀착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서로 의지하는 마음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이웃이 식료품점에 가려고 내 머리 위를 걸어 지나가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낯선이가 될 수 없는 법이죠. 이곳의 건축은 땅의 경사를 억지로 눌러 평평하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사를 있는 그대로 끌어왔습니다. 폭풍우가 한 차례 지나갈 때마다 그 습기는 오히려 황토 벽돌 벽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주어 비가 내릴 때마다 마을은 조금씩 더 견고해집니다. 팔랑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평평한 교회 마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란 쿠르디스탄의 탄게자르 협곡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마을은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 의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거대한 석회암 절벽이 우뚝 솟아 있고 그 바위에 기대어 집들이 마치 쌓아올린 블록처럼 층층이 늘어서 있습니다. 경사가 워낙 가팔라 제대로 된 길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습니다. 모든 이동은 수직으로 이루어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굽이진 골목을 도는 것이 아니라 돌계단 10개 층을 올라야 합니다. 정오 무렵이면 마을은 활기로 넘쳐납니다. 남자들이 협곡 아래에서 신선한 성어가 가득 담긴 무거운 상자를 등에 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메마르고 험준한 산속 한복판에서 대규모 양어장을 발견한다는 것은 언뜻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차가운 샘물을 활용해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강가 바로 옆에 좁고 긴 돌수로를 만들어 송어를 기르는 것입니다. 점심 무렵이면 화덕에서 타오르는 호두나무 장작 냄새가 마을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가족들은 물고기를 갈라 대나무 틀에 납작하게 눌러 고정한 뒤 집문 바로 앞에서 구워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그 연기가 산비탈을 따라 계속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짐을 잔뜩 실은 당나귀가 좁은 산길을 조심스레 골라 디디며 오르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발굽이 마른 돌바닥에 부딪히며 또각또각 소리를 냅니다. 이곳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길은 두 사람이 겨우 스쳐 지나갈 수 있을 만큼만 넓습니다. 이곳은 흔히 붉은 마을이라 불리는 아비아네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색채입니다. 모든 집이 붉은 진흙 벽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흙에는 산화철이 가득 배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여기에 숨겨진 비밀 하나를 들려줍니다. 비가 많이 내릴수록 이 벽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자연에 맞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대신 아예 산의 일부가 되어 버림으로써 살아남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심장은 다름 아닌 여인들입니다. 이란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차도르와 달리 아비아네의 여인들은 수세기 동안 자신들만의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곧 이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여인들은 오후 내내 고산의 뜨거운 볕 아래 과일을 말리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는 혹독한 산속 겨울이 찾아와 바깥 세상과의 길이 끊길 때를 대비해 넉넉한 양식을 마련해 두기 위함입니다. 낡은 나무 대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곳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길고 무거워 둔탁하고 낮은 소리를 내고 다른 하나는 둥글고 가벼워 높고 맑은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듣고도 찾아온 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낮고 둔탁한 소리가 울리면 집안의 남자가 나가서 문을 엽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져 내려온 소박하지만 확실한 두 가지 소리의 사생활 보호 체계인 셈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최신 뉴스나 국제 정세를 쫓는데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올해의 수확과 붉은 벽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쏠려 있습니다.
이란 남동부의 험준한 산악지대 루트 사막의 끝자락 가까이에 1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숨어있던 곳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먼지 쌓인 돌무더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산의 표면에 직접 파낸 작은 나무문과 자그마한 창문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키체라 불리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집입니다. 협곡을 따라 서로 다른 높이의 400채가 넘는 이 동굴집들이 층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벽의 두께는 놀라울 정도로 두꺼워서 때로는 거의 2m에 이릅니다. 그 덕분에 바깥에서 사막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도 집안은 지하실처럼 서늘하게 유지됩니다. 겨울이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산의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동안에도 돌벽은 열기를 붙잡아 두어 가족들을 포근하게 지켜줍니다. 오늘날 이 키체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천장입니다. 새까맣습니다. 마치 수추로 칠해놓은 듯 보이지만 사실 그 검은 층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에 걸쳐 요리불에서 피어오른 그을음이 쌓인 흔적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저분한 집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뛰어난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을음은 천연 방수막 역할을 하며 부드러운 암석을 단단하게 만들어 잠든 사이 머리 위로 돌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일을 막아주고 여기에 더해 단열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마이만드 지역의 음식 문화는 경작지 없이 오로지 주변 사막과 고원에서 채집할 수 있는 것들에 온전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단단하고 맛이 강렬한 야생 피스타치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알맹이를 손으로 곱게 갈아 반죽으로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걸쭉한 수프, 아브 베네트를 끓입니다. 이 수프는 오랜 시간 천천히 졸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날경과의 씁쓸함이 점차 깊고 그윽한 거의 훈연에 가까운 풍미로 변해갑니다. 난테라 불리는 얇은 화덕빵은 종이처럼 얇게 늘려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 위 철판에 바로 구워냅니다. 이 빵은 몇 주 동안 두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져 돌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서늘한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아 보관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빵은 딱딱하게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수분이 응축되면서 더 쫄깃하고 풍미 깊게 변해갑니다. 이곳 사람들은 반유목 생활을 이어가며 날씨에 따라 이 동굴집과 계절용 오두막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화려한 전자기기도 대도시의 교통소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손등을 들여다보듯 산을 훤히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쓰는 말은 마치 먼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속삭임처럼 들리며 이들은 찾아오는 이방인을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친척처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이제 흔히 난쟁이 마을이라 불리는 마쿠니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수백 년 동안 이란 동부의 험준한 산속에 완전히 숨겨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형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눈에 띄지 않도록 지어졌던 것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거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집들은 하나같이 작고 햇볕에 말린 진흙과 돌로 지어졌으며 지면에서 겨우 1m 남짓 솟아있을 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한껏 낮춰야 하는데 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을 만큼 깊이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나무로 된 문은 아주 작아서 어떤 것은 높이가 80cm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크기를 작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무가 귀하고 겨울밤이면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한 이 땅에서 천장이 낮은 작은 집은 온기를 유지하기가 훨씬 쉽고 멀리서 침입자의 눈에 띄기도 훨씬 어려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장작연기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돕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칸디크라 불리는 화덕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집의 심장입니다. 이곳에는 따로 마련된 침실도 근사한 식탁도 없습니다. 가족 전체가 그 불 곁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합니다. 비좁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 사람들은 거의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땅이 너무 메말라 있었고 물을 끌어올 방법도 없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식단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차를 마시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대신 이들이 의지한 것은 야생 대추야자와 비슷한 작은 열매, 준주부였습니다. 이 작은 열매는 그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열매를 말려 가루로 빻은 뒤 구할 수 있는 곡물이면 무엇이든 섞어 묵직하고 든든한 빵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 주민들은 평균 신장이 눈에 띄게 작았습니다. 대부분이 150cm
센티미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오랜 영양 부족과 외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한된 유전적 요인이 겹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는 먹거리 사정이 나아지고 계곡까지 길이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의 키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자그마한 옛집들은 여전히 그 과거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란 서부 호라만 지역 깊숙한 곳에 작은 삶의 터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 미리 알지 못했다면 계곡 입구를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이고 그 안에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공동체가 살아 숨쉬고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지 마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수직으로 서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산세가 워낙 가팔라 이곳 사람들은 국리를 거듭해야 했습니다. 이곳에는 윗집의 마당이 곧 아랫집의 지붕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을 아래쪽으로는 시르반 강이 묵직하고 끊임없는 굉음을 내며 세차게 흐릅니다. 하지지 사람들에게 이 강은 그저 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강을 산의 목소리라고 부릅니다. 근처에는 이름난 베어스프링이 있어 매초 수천 리터에 달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쏟아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믿으며 남자들이 낡은 토기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전통 흰 신발 칼라시의 세계적인 본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계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신발 한 켤레를 완성하는데 몇 주에 걸친 인내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신발의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져 어느 쪽 발에도 신을 수 있는데 이는 험준한 산길 위에서도 오래도록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소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상징합니다. 이곳의 삶은 끓는 주전자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인사를 채 나누기도 전에 차 한 잔을 대접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쿠르드족의 방식입니다. 현대적인 풍요로움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이들은 화롯가의 가장 따뜻한 자리와 계곡의 나무에서 갓 딴 신선한 호두 한 접시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이들은 서로를 살피고 이웃의 지붕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어쨌든 그 지붕은 결국 자신의 앞마당이기도 하니까요. 자그로스 산맥 해발 약 1500m 지점에 자리한 우라만 타흐트는 마치 거대한 옥좌를 바위에 직접 조각해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들은 계단처럼 층층이 쌓아 올려져 있으며 벽은 건식으로 쌓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 사람들은 돌을 고정하는데 어떤 모르타르나 시멘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 하나하나를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정교하게 맞추고 묵직한 호두나무 대들보로 그것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이 갈라져 부서지는 대신 땅과 함께 살짝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라만의 일상은 아름답고 시끌벅적하며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이곳에서는 결코 혼자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데 페르시아어보다도 오래된 고대 언어 호라미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것은 낯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스튜 냄비 위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율동적인 성가처럼 들립니다. 이곳 부엌의 주인공은 아래쪽 계곡에서 자라는 야생 호두입니다. 이 호두는 여느 것과 다릅니다. 날카롭고 쓴맛을 지니고 있지만 큰 토기 냄비에 넣고 몇 시간을 뭉근히 졸이면 비로소 그 쓴맛이 달콤함으로 바뀝니다. 이곳을 찾기에 가장 유명한 시기는 바로 피르 샬야르 축제 기간입니다. 회색 펠트 조끼를 차려입은 수백 명의 남자들이 그 자그마한 지붕 위에 올라서서 서로 손을 맞잡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몸을 흔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프 북소리가 어찌나 힘차게 울리는지 그 진동이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듯합니다. 겉으로는 전설적인 치유자를 기리는 축제이지만 사실 그들이 진정으로 기리는 것은 서로의 존재입니다. 커다란 솥 여러 개에 양고기와 밀을 넉넉히 담아 함께 요리합니다. 그 음식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크게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날씨 예보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안개가 자신의 발목 주위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지 바라볼 뿐입니다. 마잔따란의 지붕이라 불리는 필반드는 이란 북부 해발 약 2700m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얽혀 있습니다. 필은 코끼리를, 반드는 멈추다 또는 묵다를 뜻합니다. 이 봉우리로 오르는 길이 얼마나 가파르고 험했는지, 심지어 거대한 코끼리조차 정상까지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섰다는 지역 전설이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그 길은 여전히 구불구불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험로이지만 일단 그곳에 도착하고 나면 세상 나머지는 그 두터운 구름 이불 아래로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곳의 삶은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데 그 리듬을 결정하는 것은 가축들의 필요와 하늘의 기분입니다. 이곳 대부분의 가족은 반유목 생활을 하며 따뜻한 계절이 오면 솥대를 이끌고 이 고지대 목초지로 올라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마을은 벌써 활기로 가득 찹니다. 너도 밤나무 장작이 타는 냄새와 끓는 염소전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감돌고 거기에 비에 젖은 풀 냄새가 뒤섞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점심을 시작했다가 어느새 스산한 안개 속에서 그 식사를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흔히 농담 삼아 하루 만에 사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의 바다가 밀려들면 집들은 마치 우유 속에 떠있는 작은 나무섬처럼 보입니다. 그런 순간이면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곳에서는 짧은 인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쇼핑몰도 커다란 극장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안개 속을 내달리는 야생마 한 마리를 지켜보거나 창문이 완전히 가려질 만큼 눈이 쌓였던 겨울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이곳의 즐거움입니다. 필반드 사람들에게 저 아래 세상은 시끄럽고 분주할지 몰라도 이 높은 곳에서 그들은 땅과 별 사이 어딘가에서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북부 길란주의 짙은 에메랄드빛 산비탈 속으로 깊이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앙 고원의 메마른 열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축축한 흙과 장작 연기 냄새를 머금은 서늘하고 촉촉한 안개가 채웁니다. 바로 이곳에 밀라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의 진정한 주인공은 밀라시 폭포입니다. 그곳에 다다르려면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숲길을 걸어야 합니다. 마침내 폭포와 마주하는 순간 물줄기는 약 25m 높이에서 힘차게 쏟아져 내립니다. 그 소리는 우렁차고 물은 차갑고 광경은 실로 장관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이 폭포는 단순한 관광 사진 속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심장 박동입니다. 폭포는 정원을 푸르게 적시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생기 있게 만드는 시냇물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수확철에 이곳을 찾는다면 산비탈 전체가 짙은 보랏빛으로 물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유명한 골레 가부자반, 서양 지치꽃입니다. 밀라시는 이 약용식물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머니와 어린아이들이 나란히 들판에 나와 보라색으로 물든 손가락으로 섬세한 꽃잎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이어 이 일을 해왔고 이 작은 꽃송이들을 지치고 힘든 마음마저 가라앉혀주는 차로 빚어냅니다. 40가구 남짓 모여 사는 이 작은 마을에는 비밀이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새 지붕을 얹으려 하면 부탁하지 않아도 이웃 10명이 망치를 들고 먼저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나무에서 개암이 넉넉히 열리면 그 열매가 담긴 바구니가 이웃집 문 앞에 조용히 놓입니다. 이곳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개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곳입니다. 약 400년 전 페르시아의 왕 샤 아바스는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란 중부의 이 고지대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초그루트 마을은 해발 약 2500m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파한주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살아왔음에도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 초그루트의 일상은 마치 자연과 함께 추는 정교한 춤사위처럼 펼쳐집니다. 이곳의 꿀이 유명한 이유는 벌들이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0가지가 넘는 야생 산나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조지아어 방언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투는 마치 트빌리시 근교 어느 마을에서나 들릴 법할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다름 아닌 중동의 심장부입니다. 초그루트는 이란에서도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겨울이면 눈이 2m 높이까지 쌓여 마을 전체가 하얀 요새로 변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추위를 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23kg짜리 밀가루 포대와 절인 채소가 담긴 병들을 넉넉히 쟁여둡니다. 삶은 작은 난로 주변 실내로 옮겨가고 가족들은 14세대 전 카프카스 산맥에서부터 이어진 그 기나긴 여정을 견뎌낸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메마른 다시테 카비르 사막을 5시간 내내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펼쳐진 소금 평원과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열기만이 계속되다가 느닷없이 붉은 바위를 배경으로 키 큰 초록빛 대추야자 나무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곳이 바로 가마이입니다. 그곳은 마을이라기보다는 시간이 그 존재를 갱신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은밀한 은신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은 진흙과 점토, 대추야자 나무 둥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요한 골목을 걷다 보면 4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벽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일 뿐입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나 어슬렁거리는 몇 마리의 염소를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순간에는 대추야자 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해가 저물면 사막의 하늘이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주민이 약 200명에 불과한 이곳에는 빛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고개를 들면 수백만 개의 별들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모닥불 곁에 앉아 순수한 꿀처럼 달콤한 대추야자를 나누어 먹다 보면 가마이라는 곳이 결코 관광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래 한복판에서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산에서 짙고 하얀 안개가 굽이쳐 내려와 나무숲 사이로 얼핏 드러나는 붉은 기와 지붕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그곳은 흔히 떠올리는 관광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은밀한 안식처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발란드는 이란 북부, 산맥이 그야말로 카스피해와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풍경만이 아닙니다. 푸른 바다와 에메랄드빛 봉우리를 동시에 바라보는 경험도 물론 경이롭지만 진정한 매력은 이곳의 삶이 흘러가는 리듬에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느리고 깊은 숨결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바르라는 이름의 한 여인에 얽힌 지역 전설이 전해집니다. 약 25년 전 그녀는 작은 발코니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몇몇 여행자들을 위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사업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정성껏 내놓았을 뿐입니다. 오늘날 그녀의 이름은 나라 전역에 알려져 있고 사람들은 그녀의 유명한 케밥 토르시를 맛보기 위해 4-5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마을을 거니다 보면 돌담 너머로 몸을 기울인 채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들이나 향긋한 허브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텃밭을 돌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도시의 화려한 불빛도 없습니다. 대신 아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소리와 과수원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1년 내내 이곳에 머무는 사람은 고작 몇백 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오래도록 알고 지낸 친구를 대하듯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13개의 마을, 13개의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 13개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결. 그럼에도 이 낯설고도 다채로운 겉모습 뒤에서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으로 만납니다. 바로 이 땅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란의 건축은 결코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수레에서는 60도에 이르는 산과 숲의 가파른 경사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길이 됩니다. 칸도반에서는 화산암 봉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침실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만드에서는 대지가 단순한 터전이 아니라 땅 밑에 지은 집들을 감싸 안는 따뜻한 담요가 됩니다. 이것은 설계도로부터 시작되는 건축 방식이 아니라 수백 세대에 걸친 참을성 있는 관찰로부터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재료를 겉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선택합니다. 마이만드 동굴, 천장에 쌓인 그을음층은 나쿠암의 흔적이 아니라 값진 생물학적 단열재입니다. 아비아네의 붉은 돌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갈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 마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은 바로 상호 의존입니다. 자연이 끊임없이 가혹한 압박을 가해올 때 홀로 남은 가정 하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한 사람의 지붕이 다른 이의 마당이 되는 것일까요? 어째서 한 집의 화덕이 이웃집 벽까지 데워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이어져 단단히 뭉친 공동체만이 자그로스 산맥의 긴 겨울을 혹은 루트 사막의 타는 듯한 더위를 이겨낼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곳에서 내 것과 우리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삶 속에서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화면 너머로 마주하는 분쟁의 렌즈 속 이란은 결코 이란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이란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절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 속에, 입술 사이에 머금은 나바트 각설탕의 은은한 단맛 속에, 그리고 시간마저 닳게 하지 못하는 그 따뜻한 환대의 마음 속에 말이죠.